안녕하세요. 생활전통주 빚기의 도민 온라인 강사 한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매로 술을 빚어보려고 해요. 술 빚기에 좋은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알이 작고 색이 진하면서 당도가 높고 약간 신맛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복분자나 오디와 같은 열매로 맛있는 술을 빚어왔는데요. 서양의 포도로 빚는 와인과 달리 우리 술은 과일이 들어가도 쌀이 주 당원이기 때문에 함께 빚어 발효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술을 빚기 전에 오늘은 누룩의 발효 원리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술 빚기에 앞서 우리 술의 발효제 역할을 하는 누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룩의 곰팡이 속에는 당화 요소가 있어서 커다란 전분을 잘게 쪼개고 누룩 속 효모가 그 당을 먹고 술을 만들게 되는데요. 초반에 빚는 밑술은 우리가 마시는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효모의 개체수를 많이 늘리기 위한 과정이고 덧술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효모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술로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을 빚다 보면 내 맘처럼 되지 않게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밑술부터 망칠 경우 그 술은 제대로 빚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씨앗술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씨앗술은 밑술을 누룩 대신 사용하며 누룩 속의 효모를 미리 깨워 증식시키기 때문에 누룩의 사용량도 줄이면서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씨앗술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은 맵쌀가루, 끓는 물, 그리고 누룩인데요. 먼저 맵쌀가루를 내어 체에 한번 내리고 끓는 물을 부어 멍을 쥐지 않게 풀어준 후 차게 식혀줍니다. 이후 누룩을 넣어 잘 혼합한 후 하루에 한 번 정도 혼합해주고 3일에서 5일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누룩 속의 효모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잠복기, 증식기, 정지기, 삼여기로 4개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중 어느 시점에서 범벅이나 고두밥과 같은 덧술을 넣어줘야 그걸 먹고 효모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넣거나 너무 늦게 넣으면 술의 발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중요해요. 술을 빚어 25도 정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잠복기를 거치는데 이때에는 술 표면이 당화에 의해 묽어지고 단맛이 납니다. 이후 증식기가 되면 점차 단맛이 감소하고 신맛이 나면서 빗소리와 같이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이때 덧술을 준비해야 돼요. 증식기를 지나 정지기가 되면 거품이 줄어들며 밀기울이 술 표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때는 빗소리가 작아지고 신맛이 더 강해지는데 빨리 덧술을 하지 않으면 효모 일수가 줄면서 덧술을 해도 신맛이 강해집니다. 사실 집집마다 온도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발효기간만 고려하면 정확한 덧술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다 이용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술의 상태를 보고 냄새와 소리를 확인하고 맛을 통해서 덧술 시기를 파악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포 형태가 크고 많아졌다가 점점 줄어들고 단내가 나던 것이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냄새로 변하면서 약해지고 빗소리나 전지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단맛과 신맛, 쓴맛이 공존한다면 그때가 바로 덧술을 할 시기입니다. 자, 이제 복분자주를 빚어볼까요? 재료와 도구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복분자주도 먼저 밑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맵쌀가루 500g을 체에 한번 내려줍니다. 그리고 체에 내린 맵쌀가루에 끓는 물 1리터를 부어줄게요. 이때 멍을 쥐지 않도록 섞어주는데요. 복분자주를 빚을 때는 복분자 과즙이 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도 정도에서 차게 식혀준 뒤 씨앗술을 넣고 잘 혼합합니다. 이 밑술을 발효 용기에 담아 종이 호일로 밀봉한 후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23도에서 25도씨 정도에서 발효시켜주고 2, 3일 후에 덧술을 해줍니다. 덧술을 위해 먼저 고두밥을 쪄줄게요. 밑술은 거름망을 이용해 즙만 받아줍니다. 고두밥에 부어줄게요. 자, 고두밥에 이렇게 넣으셨으면 생 복분자도 함께 섞어서 혼합해 줍니다. 색깔이 참 예쁘죠? 제철일 경우는 생복분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세척 후 냉동 보관한 복분자를 구입해서 해동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냉동 복분자는 물에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혼합하실 때는 복분자의 과육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가 이렇게 알맹이로 있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 으깨질 수 있도록 힘있게 혼합하면서 터트려줘야 예쁜 색이 나와요. 복분자는 인터넷 구매도 손쉬우니까 그렇게 구매하셔도 좋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디도 상당히 술빛도 예쁘고 맛도 향미도 참 좋아요. 제철일 때 오디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방법은 지금 복분자주처럼 똑같습니다. 같은 레시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효 전에는 이렇게 복분자하고 찹쌀이 섞이면서 약간 분홍빛에 가까운 붉은빛을 띠지만 발효가 다 되고 나면 적포도주 술빛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이게 쌀로 빚은 술이 맞나 싶은 그 느낌이 날 정도로 잘 섞였으면 담아 보겠습니다. 자, 종이호일로 밀봉한 후에 뚜껑을 덮어 23도에서 25도 사이에 발효시켜줍니다.
4주 정도 지나서 밥알이 뜨고 맑은 술이 고이면 거름망을 이용해 걸러주고요. 걸은 술을 냉장 숙성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복분자주의 청주는 와인과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또 가수를 해서 복분자 막걸리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복분자주 어떠셨나요? 혹시 복분자를 구하기 힘들다면 요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나 블랙베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복분자에 비해 당도와 산도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발효를 거치고 나면 과일의 향미가 낮아지고 색도 회색을 띠는 보라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복분자주를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